저는 원래는 돈 욕심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평생 게임만 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한 달에 한 200씩만 들어오면 난 계속 게임만 할 거야. 200만 원만 벌면 돼.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그시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계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뜻밖의 고민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200씩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서 한 200씩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이게 내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겁나 어려운 거였고, 나는 내가 욕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지? 나는 욕심을 다 버렸는데, 난 그냥 게임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한 이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데. 20대 중반 넘으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늦게 알았죠. 철이 늦게 들은 거예요. 우리 집은 이게 왜 안 되지? 그 전까지는 우리 집은 왜 이게 안 되지? 정말 병신 같은 생각이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지?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 생각을 제가 입 밖으로 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고 다녔거든. 돈을 번다는 건 더러운 거야. 게임이 신성한 거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 부정하니까 계속해서 더 온라인 세계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현실 세계를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단절되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정상 궤도를 가왔어. 한 몇 살 때부터 그게 우리가 어떤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시점이겠죠. 보통 한 12살, 14살 이때부터 정상 궤도, 정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상 궤도인 척 했지만 실제 속마음, 저는 이렇게 살았어. 막 맨날 게임하고 그냥 개 같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20대 중반 들어가니까 격차가 이만큼씩 나죠. 이만큼씩 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일발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20대 중반이니까 한 10년 정도는 내가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지. 난 그런 거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자식 태어나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너는 똑똑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제가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난 일발역전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2009년에 제가 알바로 번 돈 전체를 다 날렸어요. 그때 알바를 제가 어디서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없어요. 팍스TV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아시아경제TV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팍스TV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 알바비를 2009년 9년 말 불장의 끝에서, 여기 길 때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막 길 때가 있어요. 이때 이거를 다 날렸습니다. 왜? 나는 일발 역전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제가요, 정말 여기가 들으면 한심하잖아요. 이게 2009년이니까 제가 한 20대 중반 때 얘기예요. 20대 중반. 근데 정말 한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사람 구실을 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는 한 30억? 이 정도 벌면은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근데 훨씬 뛰어넘었죠. 사실 이런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게 되게 안 좋다는 것도 이제는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다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바꾼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너 왜 맨날 바꿨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잖아요. 그럼 숨 쉬는 거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돈에 대해서 대하는 거, 너무 많은 걸 바꿨어요. 써놓고 바꿨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바꾸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저는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가족, 친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내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 저 유튜브 없으면 그냥 꼰대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 혹시나, 왜냐면 저희 채널은 일단 유튜브 보는 자체를 어떤 거예요? 유튜브조차도 이런 거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그 바꿨던 거 그거를 좀 핵심적인 얘기 너무 많잖아요. 제 영상도 너무 많고 저 신사임당 채널에 4,000개씩 올라와 있고 이 채널에도 한 400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좀 오늘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돈만 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말고 이런 생각 바꾸는 거 막 이런 거 말고 이건 너무 많아. 이거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얘기만 해보려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부자라 그러면은 상징적인 금액. 돈 100억을 가려면 뭘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0억이라는 건 꿈의 숫자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생각 방식을 바꿔야 돼요. 100억을 어떻게든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구체화를 해야 돼요. 근데 구체화라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무슨 이런 아파트에 있고 어디에 100억짜리 아파트인데 어디 무슨 자리에 피아노 있고 뭐 있고 차고에는 뭐가 있고 이게 구체화가 아니에요. 그거 구체화도 아니다? 그거 구체화 아니라는 거야. 그거 제가 깨달은 구체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100억을 구체화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 제가 구체화라고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그 전에 얘기 들었던 거. 나는 이런 집이고, 뭐, 나의 얼마는 어디에다 들어가 있고, 뭐, 얼마는 뭐, 어떻게 돼 있고, 막, 그런 구체적 상상. 무슨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준 책이 이거예요. 부의 추월차선. 이 책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너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실제 살아보면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의 추월차선에서 얘기하는 뭐 서행차선으로 가는 삶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재수없게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배울 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책에서 나온 거를 현실의 삶으로 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렵죠. 사실 읽는 것보다 실제 삶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요. 저는 원래 좀 악플을 좀 썼었어요. 옛날에 악플러였거든요. 예, 그래서 기사를 읽으면요, 그건 그 사람이니까 잘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되게 제가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자격지심이 많을 때 이거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만약에 이런 상태면요,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첫 번째, 옛날 저의 상태예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원래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배울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뭐였냐면 고칠 점을 찾았어. 이 사람의, 나의 고칠 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영상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고칠 점을 찾았어요. 이걸로 바꿔줘야 돼. 고칠 점은 뭐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배울 점은 뭐예요? 내 얘기로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남 탓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아직, 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잖아. 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나는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 그거 뭐 누가 잘못했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다 우리나라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나라를 바꿀 정도 사람은 안 되잖아요, 제가. 남 탓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 이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사람은 동시에 여러 차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 여기다가 쓰고 남의 고칠 점 찾고 남 탓하는 시간에 내가 배울 점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훨씬 빠르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남을 때, 이때 전 뭐 했어요? 시간 어떻게 때우지? 절대 안 된다.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듣는데 시간 어떻게 때우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그냥 지금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성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보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인생 하나도 안 바뀌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누군가 잘 될 때,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싶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 상황에서 주변에서 누가 잘 됐어. 그럼 그 새끼 끌어내려야 돼요? 누가 책 쓴대. 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이 새끼 업무 시간에 뭔 짓을 하길래 체력이 남아가지고 나는 안 되는데 책을 쓴대. 책을 함부로 써. 팀장님한테 얘기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와,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탄생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인데 우리 선배 중에 서울대 갔어. 그거 배 아파야 돼요? 아니에요. 나도 될 수 있구나. 희망의 증거로 삼아야 된다고. 다섯 번째,
실패했을 때 그만둔다. 한 번 실패하면 그만둬요. 자전거 탈 때 한 번 넘어지면 그만둬. 그러면 이거 자전거 배울 수 있어요? 평생 못 배우지. 네. 원래 뭐 해야 돼요? 원인을 찾고 개선. 이거에서 이걸로 바꿔줘야 돼. 저는 인간은 다 이렇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사실 남 탓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간은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칠 점을 찾아야지. 이거는 공자님이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 4대 성인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생각이 맞아. 문제 상황 되면 남 탓하는 게 맞고, 시간 남을 때 때우는 게 맞고, 그쵸? 누군가 잘 될 때 끌어내리고 싶은 게 맞고, 그쵸? 시기하지 말라. 그거를 할 수 있으면 4대 성인이 된다니까. 이대로 살 수 있으면. 실패했을 때 그만두는 게 맞아요. 인간은 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도 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어차피.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 습관이랑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특히 어른 되면 어때요? 어른이 됐다는 거는 남의 말대로 더 이상 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저렇게 억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없어요. 특히 30 넘어가잖아요. 남의 말대로 못해. 자기개발서 100권, 1000권 읽어봐라. 그게 내가 마음은 안 먹으면 그게 바뀌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내 성향이 진짜 옹졸하구나. 나는 진짜 소인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전 소인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왜 얘기를 하고 다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아직도 이런 성향들이 있냐?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딴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 생각해도 겉으로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잠수를 타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아직 못 바꿨는데 생각이 겁나 옹졸한데 떠들면 그게 내 손해가 되니까 오히려 내가 닥치고 있어서 오해를 쌓는 게 낫다. 근데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은요, 봐도 도움이 안 돼요. 말투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주 친절한 말로 제가 바꿔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의 추월 차선에서 주인공은요, 기업을 매각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죠? 저는 이게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 얘기. 내 주제에 어떻게 그래. 그거 미국이니까 됐지. 무슨 캘리포니아였나요? 하여튼 어디 가가지고 리무진 회사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거는 거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였냐면은 제 주변에는 매각한다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나도 나 아이디어 이런 거야. 이거 해가지고 나 매각할 거야. 요즘에는 이제 흔해졌는데, 이런 매각이나 이런 게.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샤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떤 투자 유치나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을 했었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매각을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걔네들 대부분이 뭐였냐, 허풍쟁이. 실체가 없어요. 뭐 할 거야 하는데 안 해. 그래가지고 저는 부의 추월 차선에 가장 처음에 읽었을 때 저는 이거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읽었어요. 부분 완독을 한 거 횟수를 모를 정도로. 지금도 읽고 있으니까. 근데 내 주제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매각이라는 거는 책에만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튜브 초기 영상 보면 부의 추월 차선이 나는 그걸로 안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뭘 했냐면 유튜브를 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 매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30억에 매각한 사람, 40억 매각한 사람, 70억 매각한 사람, 100억에 매각한 사람, 200억 한 사람, 300억 한 사람, 심지어 1000억에 매각한 사람들까지 실제로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의 추월 차선 다시 읽어본 거죠. 이게 현실 세계에서 들은 얘기랑 이거랑 조합을 하니까 나 여기 인생 걸어봐야겠다. 왜? 이거야. 카드 같은 거예요.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카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장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 내장에 어떤 좋은 패가 있잖아요. 근데 한 장 받았는데 처음에는 얘가 하나 카드가 있었어. 카드 한 장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읽었을 때, 근데 두 번째로 제 유튜브라는 경험이 쌓였어.
그 다음에 다시 그 책을 읽었어. 그 3장쯤 받았을 때, 아, 이게 내가 행동이라는 카드만 더하면, 아, 이게 패가 만들어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강한 패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더 높아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실제로 가능한 길에 대해서 계속 진짜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신사임당 채널 잘 됐던 거예요. 그때 저는 기술도 없고 했지만 진짜로 궁금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부자가 되려고 책을 많이 봤지만 실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은 딱 2개예요. 그 부의 추월차선이랑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2개 말고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많은 책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저 2개를 일단은 한다. 하나는 재테크, 하나는 사업. 이거 2개 인생으로 실제 사는데 얼마 걸렸어요? 10년 넘는 시간이 이미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다 못했어. 거기 나온 거. 더 많은 책을 읽어도 실제 삶으로 사는 거를 가속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부의 추월차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을 손에 쥐려면요 150억 정도의 매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금이, 여러분들이 매각을 하잖아요. 세금이 얼마가 빠지냐면 27.5%가 빠져요. 그리고 그 외에 수수료랑 기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세금 플러스 기타 비용, 이걸로 한 30% 정도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억을 쥐려면 부의 추월차선 방식으로 간다면 150억 정도의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150억 매각, 이게 골이에요. 골을 먼저 잡아놓고 목표 설정을 먼저 하라는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한다고요. 이게 뭐야? 100억 벌기에서, 자, 여기 요만큼 구체화된 거예요. 이만큼 구체화됐을 때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밑에 이만큼 비었을까요? 할 게 아직 너무 많아. 그러면 150억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고요, 에비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쓴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사 언급량, 그러니까 실제 매각된 M&A 기사에서의 언급량을 보면은 순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업종은 배수라는 걸 측정해요. 그래서 얼마 버는 것에 이만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억인데 배수가 10배를 받으면 그러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은 100억. 150억에선 좀 멀죠? 그럼 영업이익이 15억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업종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매각 기사 최근 50건 정도를 기반으로, 뭐 2024년 것까지 포함해서요, 50건 정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5배에서 7배,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 기사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에비타. 이거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더한 거래요. 네.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노트북을 첫 해 50%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깎거든요. 근데 이거 감가상각하는 방식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뭐예요? 실제로는 나 노트북 있잖아요. 근데 회계상으로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해준다고요. 영업이익에다가. 그게 뭐냐? 그게 에비타라는 거래요. 에비타에서 한 5배에서 7배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에비타 기준에서 20억에서 30억 정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에 5배에서 7배 정도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100%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또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부동산 중개업소, 우리가 건물을 내놓잖아요. 저도 지금 내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요거를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것처럼 요거는 회계법인에서 합니다.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사를 찾으세요. 회계사. 회계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물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20억에서 30억을 해서 이게 뭐냐? 부회추월 차선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업종 이익 배율, 그 다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있는 책이 부회추월 차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타에서 20억에서 30억의 업종의 5배에서 7배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게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150억 매각에서 한 단계 더 뭐예요? 구체화를 해볼게요. 20억에서 30억.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 아직도 막막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먹기에는 고기 덩어리가 어때요? 크잖아요.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가능성. 이 사이에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해요? 확률의 영역에서는 빈도를 높이면 돼요. 이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는 운과 실력의 성공방정식. 이런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튼 여기에서 이 빈도를 높이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구체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얼마인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그걸 바로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단 말이에요.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입사를 하려면 갖춰야 되는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20에서 30억이니까 좀 더 딱 그냥 정해서 25억이라고 딱 해보자는 거예요. 구체화가 요만큼 됐죠. 구체가 요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에비타가 25억 나오려면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영업이익 한 20억. 여기서 요만큼만 더 내려볼게요. 영업이익 20억입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월로 쪼개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퍼 월을 하면 얼마인가요? 1.7억이에요. 월간 1억 7천에 영업이익을 내면 100억을 벌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덧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월 1억 7천이면 내가 법인세에서 내 개인으로 가져올 때 종소세도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 가져온다면 종소세를 맞고 법인으로 간다면 법인세를 맞을 텐데 어쨌거나 내가 요거는 뭐야? 요거는 개인이란 말이야.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를 가져온다 그러면 최소 40%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1억 7천에 60%라 그러면 뭐 그걸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가려면은 1억씩 모았을 때 12개월이고 생활비 여기 덧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부회추월 차선에. 자, 이거 추마와 아주르 얘기 우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으로 가는데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에 40% 맞으면은 1억이잖아요. 거기서 생활비 몇천 쓴다 그러고 그러면은 1억에서 12개월 하면은 모았을 때 우리가 한 10억 모은다고 하면은 이거 10년 해야 되잖아. 그쵸? 10억 곱하기 10년 해야지 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추월 차선은 아니다. 곱하기의 세계로 가라. 나는 렌터카 회사를 매각했다. 지금도 회사를 만들고 있다. 이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체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덧셈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곱셈으로 가라.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월 1억 7천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영업이익률을 17%를 가정했을 때 이거 가정입니다. 매출은 얼마 만들어야 돼요? 월간 매출을 10억을 만들면 17%를 가정했을 때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 10억을요 이번에는 한 달 30일로 나눠볼게요. 30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 목표 매출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3,333만 원씩 하면 되잖아요. 30일이니까. 그러니까 퉁쳐서 3,400만 원 올리면 되죠. 그죠? 여기서 일단 이 위에는 지금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매출 3,400만 원 하루에 만든다. 매출을. 그쵸? 하루에 3,400만 원을 만들려면 객단가를 10만 원을 가정할 경우 객단가 10만 원을 가정할 경우에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돼요? 하루에 340개를 팔면 돼요. 여기까지 구체화가 됐어요.
100억 벌기에서 150억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도를 높이는데 요거는 뭐예요? 회계사. 요걸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EBITDA 20억에서 30억, 그리고 영업이익 한 20억 정도, 그쵸? 그거를 우리가 한 달로 나누면 이게 연간입니다, 연간. 그러면 월 1억 7천이고 영업이익률이 17% 가정했을 때 매출 10억을 한 달 동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3,400만 원이고 객단가를 10만 원짜리 상품으로 구성을 했을 때 하루에 340개의 판매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물건 340개의 판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장기적인 내 목표와 방향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판매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내가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최근 대부분 의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다시 가져올게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랜딩 페이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걸 홈페이지에 사람 들어오게 하기, 이 방식에 대한 얘기가 부의 추월자선에 이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SEO를 해가지고, SEO라는 건 검색 최적화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렌터카였나요? 기타 서비스였나? 그 자동차 서비스, 하여튼 그 서비스를 해가지고 전국구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도 또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3%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중에 단 3%만 구매한다고 했을 때, 10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명이 들어왔을 때 3%가 구매를 해요. 그러면 자, 퀴즈입니다. 340개의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중에 3%가 구매를 했더니 340개가 됐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몇 명이 들어와야 될까요? 하루에 약 1만 명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면 3% 전환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100억 벌기를 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랜딩 페이지에 문구를 수정하고 있어요. 실제 내가 테스트를 했더니 1%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문구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은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고 있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실제 하는 건 뭐예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달라. 그럼 그 사람 사진 왜 찍는 거야? 이걸 3% 가려고. 왜 3% 가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왜 하는 거야? 내가 100억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 하나가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고. 내가 제품을 10만 원짜리 객단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세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가 세트 만드니까 만들어. 근데 나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왜냐면 내 플랜에서 궤도가 벗어났으니까 그 궤도로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포장지를 싸고 있어도 내가 뽑은 사람, 내가 일 시킨 사람은 뭐예요? 그냥 포장지 싸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약 1만 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매체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네이버 이런 걸 쓰고 있죠. 플랫폼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여기 1만 명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비율을 5%라고 해볼게요.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100명이 봤을 때 5명만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역산할 수 있죠. 1만 명이 5%가 되려면 20만 조회수가 매일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유튜브 콘텐츠 20만 조회수를 매일 만드는 것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구체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까 전에 포장지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유튜브 하려고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 짜서 유튜브를 만들어요.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큰 게 있죠. 이런 큰 목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원싱을 뽑아냈어요. 내가 20만 조회수를 만들면 이게 도미노가 돼가지고 이게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거에 맞는 20만 조회수지. 그럼 20만을 내가
유튜브에서 달성이 안 되면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뭐 스레드, 인스타, 뭐 네이버, 틱톡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합계가 매일 20만씩 나오게 만들면 5% 클릭률을 가정했을 때 랜딩 페이지에 1만 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3%가 전환을 하게 되면은 340개가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 3.4%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340개가 됐을 때 객단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3,400만 원 매출이 발생하고 이것이 30일 지속됐을 때 10억이 되고 영업이익률 17%가 나오게 되면 월 1.7억의 영업이익을 하게 되고 연간 20억의 영업이익을 하게 되며 이것이 재고나 감가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에비타로 갔을 때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고 이것은 150억 밸류를 받을 수 있고 150억 밸류를 받게 되면은 세금을 내고 100억을 받게 된다. 맞나요? 이게 구체화예요. 그러면 이 방향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걸 또 쪼개면 유튜브 안에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 이걸 기반으로 뭐가 정해지냐면 노출이 정해져요. 이게 좋아야지 노출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운이 필요해요. 운적 요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확률이라고 표현합시다. 세상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수많은 가정과 뭐가 들어가요? 가능성이 들어가요. 확률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나서 이 확률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앞에 제일 처음 얘기했던 5가지 중에 뭐 있어요? 남 탓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해야 돼. 할 수 있는 것들을 발라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확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진인사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진인사대천명 6글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원싱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중에서 내가 못하는 거 있죠. 내가 못하는 거.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런 거 엮여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회계사에게 넘긴다. 이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게 뭐예요? 레버리지야.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이 담겨 있는 게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돼 있어요?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는 걸 봤을 때 여기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영업이익 있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영업 외에 이익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건물 투자해서 내가 벌었거나 아니면 자본 뭐 딴 거 투자해서 벌었거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보자. 이게 뭐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돼. 이 구체화라는 것도 이 구체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정도 해야지 생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탑다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내가 하루에 만드는 거를 해서 뭐예요? 노출량 만들기 위해서 클릭률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클릭률을 하기 위해서 썸네일 스터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주 작은 것까지 끌고 내려와서 내가 한다.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를 그림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걸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릿이에요. 근데 지금 이 판에서 뭔 짓을 하냐면 여기에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는 전환율을 바꿔주는 애는 이 1만 명 들어오는 게 의미 없다 그러고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27%면은 이거를 다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거 하는 애 이익률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쪽에 내가 소싱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7%를 여기서 가정한 게 누구는 쉽다고 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해.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나머지를 또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익이 안 중요하다 그러고 영업이익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라 그래. 근데 다 진실이라는 거 다. 그럼 비즈니스 PT에서 뭐 하냐? 비즈니스 PT에서는 이거를 다 만들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놀라운 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가정이잖아. 이거 가정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험을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합니까? 아, 당연히 발생하지. 이것을 회복 탄력성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김주환 교수님이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 실제로 해보면서 수치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창하고 할 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서 부로 갈 수 있는 정량적 요소예요. 저는 이것을 실제 현실 세계의 삶으로 살고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책을 읽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 이거 이게 부의 추월 차선에 담겨있는 내용이자 방법이에요. 부의 추월 차선은요, 정말 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처음에 나오잖아요. 리무진 회사 만들고 그거를 내가 검색 최적화해가지고 랜딩 페이지 기획하고 마케팅 해가지고 그 업을 팔았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정량적인 거잖아요. 정량적인 구조에서 한 거고, 정성적인 구조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매각을 할 수 있는가? 팔리는 기업이란 무엇인가? 팔리는 기업이란 무엇인가가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 일단 지울게요. 아, 이거 지우기 아까운데.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자, 부의 추월 차선에서 팔리는 원칙은 넥스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까지가 아까 전에 이게 구체화의 정량적 방법, 수치화된 구체화의 방식이에요. 현실 세계로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정성적 방법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넥스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요? 부의 추월 차선 나와요. 첫 번째, 팔리는 사업을 만드는 넥스트 원칙. 1번 N 니즈. 이거 책에 그냥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필요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내 욕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문제를 찾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두 번째 뭡니까? E가 뭐냐면 이게 엔트리예요. 진입장벽.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을 해라. 어려운 걸 해라. 이거 누가 하는 소리야. 이것이 바로 송기령 박사님.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어요. 하여튼 요거 시장의 필요랑 이거 회복탄력성 김주환. 그래서 뭐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경쟁이 심해진다. 내가 처음에 나한테는 뭐예요? 허들인데 내가 넘고 나면 배리어로 바뀐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어려울수록 경쟁이 적어지고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죠? 아까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얘기하려고 하면 또 책 한 권이야. 여기서 한 줄 한 줄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를 엮어야 돼요. C는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라는 거는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남한테 의존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를 해라. 여기에 뭐라 돼 있냐면 유튜버 이런 거 하지 말라 돼 있어요. 인스타그래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정책에 의존하면은 위험하고 직접 제품을 소유하고 아니 홈페이지도 직접 소유하고 내가 직접 소유, 직소유 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갑. 가격 결정권 누구한테 있어요? 갑이 있잖아요. 예. 고객이랑 나의 관계가 통제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제품을 직접 소유하고 브랜드를 직접 구축해. 그게 다 내 거여야 돼요. 그 다음에 S는 바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그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확장성. 시간당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뭐예요? 내가 잠을 안 자도 24단위밖에 못 팔아. 24개밖에 못 팔잖아요. 내 몸을 써가지고 시간당 페이를 아무리 올려도 그거는 이 스케일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한 거예요. 재수가 없어진 게 월급을 받는 그거를 하지 마라. 월급 노예. 이 표현은 이거예요. 이거. 그죠? 확장성 측면에서 내가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스케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당 발생하는 그런 건 하지 마라. 왜? 차라리 돈은 확장성이 있으니까 계속 늘릴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24단위로 그냥 만약에 1시간을 한 단위로 한다면 하루에 24단위밖에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하루를 써가지고 하는 거는 이 넥스트에 전혀 맞지 않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제품이나 프랜차이즈 아니면 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거나 그런 확장 가능한 구조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넥스트. 이게 타임이에요. 스케일 원칙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확장성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대체 가능성.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내 삶이. 수입이 내가 시간을 쓰는 것과 분리돼 있어야 된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넥스트 원칙을 정성적으로 지켰을 때 비로소 매각이 가능하다. 시장의 필요를 충족하고, 아까 전에 그 수치뿐만 아니라, 아까 그 에비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뭘 갖춰야 된다? 시장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진입장벽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갑의 위치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5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 책은 난 이거밖에 못 봤어.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 컨트롤 문제가 발생합니다. 컨트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아요. 왜? 컨트롤 문제는 제가 유튜브에 종속돼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번으로 넘어간 거 뭐예요? 인스타그램이야. 인스타그램도 메타의 컨트롤 아래 있잖아요. 제가 딴 데서 강의를 팔았어요. 클래스 101이야. 클래스 101의 컨트롤 아래 있어요. 그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방향성은 뭐예요? 우리한테 부족한 걸 컨트롤을 채워야겠다.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요? 이거 타임, 대체 가능성. 이게 없어요. 이게 낮아요.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를 들을 때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들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이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고객에 대한 것은 제가 컨트롤이 되지만, 왜냐면 제가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2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죠. 저는 부의 추월 차선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데 제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2015년,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일 거예요, 아마.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5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이 걸렸죠. 10년이 걸렸는데 아직 다 못했어요. 아직도 다 못했다고. 그 책의 내용 전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10년 걸렸는데 돈을 못 벌었나요? 아니, 벌었죠. 근데 아직 부의 추월 차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목표치는요, 이런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이거를 항목별로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알려주면 10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른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 여성분이 하는 채널인데, 그쵸? 누적 매출이 지금 17억이 넘은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도 보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매출, 객단가, 유료 고객수, 고객 전환율, 이 각 단계를 어떻게 높이는지 전부 다 교육을 해드리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랜딩페이지 접속수, 링크 클릭률, 컨텐츠 조회수, 컨텐츠 연계율, 시청 지속시간, 클릭률, 검색 유입, 페이지 유입, 그 다음에 풀링 컨텐츠 조회수, 구독자 증가수, 구독 전환, 쇼츠 조회수, 시청 지속시간, 클릭률, 탐색 유입,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목표 매출에서 역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게 뭐예요? 막 몇십억 번 결과, 현재를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를 보면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기서 아까 내려왔던 이 썸네일 스터디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미약할 때부터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곳에서부터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원스윙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원스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돌려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시청 지속 시간을 잘 뽑아내요. 어떤 사람은 전환율을 잘 뽑아내요. 어떤 사람은 클릭률 잘 뽑아내고요. 어떤 사람은 객단가를 잘 높이고, 어떤 사람은 영업력이 좋아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릅니다.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결과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1주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첫 주에 뭐예요? 구독자 없었어. 매출을 10몇억을 했는데 그분이 2주차에는 어때요?
24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5개 나왔어. 구독자 4명이었어요. 그쵸? 이 사람이 6천, 7천 이렇게 내다가 1억 8천, 3억, 3억 9천, 2억 5천, 4억 8천 이렇게 뽑는 것까지. 그쵸? 지금은 조회수 얼마큼씩 나와요? 3만, 4만씩 나와. 이 성장을 만들어가는 이 데이터가 저희가 엄청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30대 남자였으면 좋겠어. 내가 30대 남자예요. 그러면 30대 남자들이 뽑아낸 성과 중에 그 중에 내가 목표로 하는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한 주에 주간 매출을 1억 2천씩 뽑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웨이브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개념 페이스메이커인데 이게 기술 도핑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육상대회예요. 남자 1000m 세계 신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이 400개 조명이 지금 치팅이라는 거예요. 치팅 행위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엄청 많아요. 이 빛보다 내가 빠르기만 하면, 이 조명보다 빠르기만 하면은 달성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를 이용한다면 이 웨이브라이트 같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고.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달성한 거. 네. 그것을 제로 베이스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즈니스 PT예요. 그 중에서도 뭔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에 6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3주 차에 구독자 1명 늘어도 괜찮다. 근데 이 사람보다 어떤 성과가 내가 잘 나오고 있는가, 어떤 성과에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가, 그거에 맞는 여러분들이 이 항목별로 훈련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어. 교육도 제공이 되고요, 트레이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P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거에 맞게 훈련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거에 맞는 강의도 나가고 훈련 소프트웨어도 나가고 문제집도 나가요. 그 문제집을 선생님이 채점해주고 해설을 해드립니다.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고, 그것이 안 될 때, 그게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걸 느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훈련 구성을 만든 것에 대한 가치를 그때서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비즈니스 PT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PT는요 지금도 대기가 17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왜 너 대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홍보를 하냐? 언제 빠질지 알아요. 그 1700명이, 지금은 1700명이지만 옛날에 노티드 아세요? 노티드도 엄청 줄 섰어요. 근데 노티드의 줄이 없어진 게 하루아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배우지 못하면 바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그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목표 수익 달성하는 퍼센티지가요, 그러니까 35주차 이상 기준, 저희가 40주 커리큘럼인데 35주차 넘어간 기준으로 85%입니다. 85%가 달성이 된다는 거죠. 수익화는 다 달성이 돼요. 수익화는 기간의 문제죠. 여러분들 과제를 다 수행만 한다면 85%로 수익화는 다 달성이 됩니다. 한 50만 원 이상은 다 달성이 돼요. 저희 학원비 이상은 다 달성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더 집중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개인적인 익히는 습득 속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결과에서 더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제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왔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 금수저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돈 번 분들을 만나가지고 매년 확인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2025년 지금 몇 월이죠? 2월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방식이 매우 유효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트레이너들은 기존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는 제 영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을 해줄 거예요. 저보다 늦게 시작한 분들이 저보다 빠른 페이스로 저를 따라오는 거, 저희보다 이미 매출이 높은 분들도 많죠. 예.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피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나가서 겨루는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뛰어나요.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저씨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냥 생체 실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놨을 거예요. 그쵸? 댓글 가셔가지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와 있어요. 최대값 34억, 중앙값 281만원. 이거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평균값은 2천만원인데 1등 34억 6천만원이 포함돼가지고 이게 왜곡이 돼 있다. 그래서 요런 퍼센티지를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올리는 것도, 조회수를 올리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구독자 220명인데 860만원 만들고요. 조회수 7,000회면은 망한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240만원, 그쵸? 유튜브 처음부터 시작한 케이스, 사업이 없이 시작한 케이스, 그죠? 유튜브도 없고 사업도 없고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벌지 몰랐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매출은요, 한 200만원? 웬만하면 갈 수 있는 매출. 평균적으로 가는 거. 아까 281만원이었죠, 정확하게는. 한 이 정도는 일반적이면 평균적으로 도달하는 금액입니다. 중앙값이니까요. 근데 중앙보다 좀 못 미치면 이거보다 떨어질 수 있을 거고, 잘하면 근데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는 달성이 되냐면 55만원은 그냥 무조건 달성이 돼요. 매출 기준으로. 근데 이 위쪽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PT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대기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랑 하시면 뭐가 나가냐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PDF랑요, 무료 강의 4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보시고 내가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비즈니스 PT 혹시 혼자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먼저 대기를 해 놓으시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